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하는 제로페이가 시범 운영돼 내년 2월 경남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전국체전 유치에 김해와 부산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창군 의회의 한 의원이 자신의 사유지라며 오래된 농로를 차량으로 막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온수 매트를 켜놓은 채 자던 40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 창원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이르면 내년 2월 경남 전역에 도입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 점심을 먹은 손님들이 제로페이 QR코드를 찍어 밥값을 결제합니다. 식당 주인 계좌엔 손님이 결제한 밥값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카드사 등에 내던 수수료도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QR코드가 있는 인근 커피숍에서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더욱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이용객들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아직 홍보는 좀 덜 됐지만은 소득 공제율이 높고 하는 것 같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창원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곳은 514곳입니다. 그런데 이 QR코드 제작 등에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현재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223곳입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1월까지 시범 기간으로 정해서 불편한 점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공제 40%입니다. 신용카드는 15%인데 제로페이는 소득공제 40%. 그다음 저희들 공공기관에 각종 할인을 연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의 나머지 지역들도 온라인과 콜센터, 농협과 경남은행 지점 등에서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2023년 전국체전 유치에 부산과 경남 김해가 뛰어들었는데 대한체육회 유치 실사단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유치 단계부터 체전 후 경기장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유치 실사단이 김해를 찾았습니다. 김해시장의 전국체전 유치 계획을 보고받고 경기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사단은 김해 시민의 유치 열기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가 똘똘 뭉쳐서 말하자면 인화가 첫째라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또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김해와 부산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350만 경남도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남 18개 시군의 모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 경기장 조성 등에 2,600억 원이 투입되는데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만 1,600억 원에 이릅니다. 또 체전 후 경기장 유지비 등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실은 사후에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해시는 주 경기장을 다목적 경기장으로 조성하고 분산 개최를 통해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큰 외식업체라든지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회단체들을 사무실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사후에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이 오히려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대한체육협회는 이번 현지 실사를 끝으로 후보지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치고 빠르면 다음 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거창의 한 농로가 차량으로 막힌 채 통행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 군의원이 자신의 사유지라며 오래된 농로를 차단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창군 가조면의 한 농로.
소형 화물차가 농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가 농로를 막은 건 일주일 전부터인데 차량이나 농기계가 위쪽으로 가기 위해선 한참을 우회해야 합니다. 길을 막고 있는 이 차에는 여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농로 주인은 김향란 거창군의원. 김 의원은 바로 옆 한우 농가가 사유지를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1년 전 동의 없이 농로와 배수로 공사를 해 지주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도로 포장과 배수로 설치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증명을 한우 농가에 보냈습니다. 동의 요구나 이런 것도 없이 공사를 진행을 했고 공포집 더미를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남은 땅을 자기 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농로가 만들어진 건 김 의원이 땅을 사기 한참 전인 수십 년 전. 이웃과 분쟁이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농로를 아예 차단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딴 걸로 서로 오해를 풀지 길을 막으면 안 되지. 길을 막으면 안 돼. 김 의원의 땅에는 올해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이 추진되다 주민 반발로 무산됐는데 김 의원이 내용 증명을 보낸 한우 농민도 반대 주민이었습니다. 거창군호의 이홍 여장은 이유를 떠나서 군 의원이 길을 막는 건 잘못됐다. 입건되면 윤리위원회 해부를 검토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거창경찰서는 군 의원의 농로 차단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경남지방경찰청에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가 거쳤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경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주말 내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진주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평년보다 6도나 높겠습니다. 내일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밤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덕분에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로 남아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창원 3도, 밀양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3도, 밀양은 15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 오르겠습니다. 거창 영하 3도, 사천은 2도를 보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4도, 하동은 16도로 따뜻한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남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부터 추워지겠고요. 아쉽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부탄가스로 작동되는 온수매트로 의한 질식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4살 조모 씨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저녁 6시쯤. 전날 밤까지 낚시를 한 조 씨가 다음 날까지 인기척이 없자 다른 낚시객이 신고했습니다. 조용한 거야. 점심때도 없고 저녁때도 없어. 인척이 없어. 낚싯대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발견 당시 조 씨는 누워있는 상태였고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낚시를 하러 이곳을 찾은 조 씨는 부탄가스를 사용해 온수를 공급하는 매트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습니다. 온수 매트는 부탄가스로 물을 따뜻하게 해 열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밖에 있어야 할 가열기를 텐트 안에 넣어둔 채 잠이 들었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텐트 안에서 산소가 희박해져 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텐트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우니까 안에서 잠시 불 켜놓고 쉰다는 것이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 10월 창원에서는 캠핑카에서 숯을 태우다 일가족 3명이 숨졌고
광주에서도 중년 부부가 텐트 안에서 온수 매트를 켜고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자기 전에는 가스나 연탄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MBC 경남이 마련한 되돌아본 2018 경남 순서입니다. 올해 경남은 낙동강의 녹조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 문제로 민관의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환경 현안을 정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여름도 낙동강은 온통 짙은 녹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이 지속됐던 지난 8월 합천 창녕보 상류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리터당 126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4대강 보 가동 이후 역대 최고치로 세포수가 100만 개 이상일 때 발령하는 대발생 수준에 이른 겁니다. 짧은 장마로 인해서 이제 일사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요. 수온이 상승하고 또 그에 따른 그 강의 속도가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단체들은 녹조 발생으로 수생태계는 물론 먹는 물의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보수문 상시 개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농업용수에 필요한 취양수장의 보강공사 예산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문 개방을 미루고 있어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대책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암물질을 우려한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도 지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현재 포화 상태인 장유소각장을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김해시의 입장과 악취와 건강 문제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충돌하며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 측정치가 기준치의 6%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2시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주민 건강 영양 조사를 실시하고 가동 중에 측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지금 싹 수리해가지고 수리 다 해놓고 지금 측정을 한다고 하면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환경 문제를 놓고 환경단체와 정부 간, 자치단체와 주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다문화 가정 동지 팥죽 만들기 체험 행사가 오늘 오전 창녕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립니다. 2018 경남 벤처농업 종합평가회가 오늘 오후 MBC 컨벤션 진주에서 열립니다.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오늘 오후 하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의령군 체육인의 밤 행사가 오늘 오후 의령군청에서 열립니다. 거제 범시민대책위가 지난 18일 청와대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국민청원을 한 뒤 어제 오전까지 7,700명이 청원에 동참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거가대교 통행료가 민간 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현재 승용차 기준 10,000원인 통행료를 5,000원으로 낮춰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부실공사와 입주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진주 대경 파밀 아파트의 건설업체와 입주 예정자들이 진주시 의회의 중재로 어제 협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진주 대경 종합건설 대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조속히 하자 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하자의 범위와 입주 시점, 피해 보상 문제 등에서 입장 차이만 재확인해 사태의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함양군 서하면 중산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 양돈장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어제 함양군청에서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를 비롯해 각종 오염을 유발하는 양돈장을 마을 뒷산에 짓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양군은 최근 중산마을 뒷산에 2,100마리 규모의 양돈장 건립 신청이 들어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어제 열린 정례회에서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창원 전역 확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창원시의회는 STX조선과 한국GM 창원공장,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제조업뿐만 아니라 창원 지역 상장사 50% 정도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 배경을 밝혔습니다. 창원 안민터널 내 도수관로 누수복구공사로 오늘 밤 10시부터 모레밤 10시까지 성산구에서 진해구 방면 터널 차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는 공사 기간 차량 통행은 진해구에서 성산구 방면의 차로를 한 개씩 나눠 양방향 운행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중앙차선 탄력봉 설치와 철거를 위해 공사 전후인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또 22일 밤 10시부터 23일 밤 새벽 1시까지 3시간씩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씨가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전기자동차 75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2기를 구축합니다. 보급 첫 해인 내년에는 차량 가격의 절반인 대당 3,500만 원을 지원해 총 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차 구입자에게는 최대 720만 원의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같은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